학생 이 카드 진짜로 훔친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 행정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학생 카드 맞아요? 이건 VIP 골드 카드인데 20살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지만 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카드가 긁힐 리가 없잖아. 그 순간 카드의 정상 승인이 확인되었고 병원 밖엔 벤츠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춰졌던 진실이 병원 복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댓글에 숫자 1 하나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새벽 5시 김유진은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살 소녀의 어깨는 피곤에 짓눌려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어요. 곧 할머니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시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유진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이맘때면 할머니가 켜놓는 호떡 가게 불빛이 보일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가게가 깜깜했어요. 유진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불을 켜고 반죽을 시작하셨거든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할머니의 일과였습니다. 호떡 가게 앞에 도착한 유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문 안 열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유진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에게만 준 비상 열쇠였죠. 열쇠를 꽂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어요. 유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요. 호떡 반죽이 담긴 양푼 옆에 말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80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할머니가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유진의 비명이 새벽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요. 유진은 한 손으로 할머니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야채가게 김씨 아줌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말순 할매가 또 쓰러졌어. 정육점 박씨 아저씨도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나이가 8순인데 무리했지. 어제도 새벽까지 일하시더라고.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할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귀를 할머니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할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은인이시잖아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더욱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유진은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응급요원의 말에 유진은 재빨리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오직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살아있는지조차 불안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나 때문에 고생한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고생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가 5살 때 처음 봤는데 벌써 20살이구나. 유진은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 돌볼게요.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유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의 힘이 너무 약해서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유진은 구급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따라 뛰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유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간호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혈연 아니시면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쪽 대기실로 가세요. 유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 문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유진에게는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였어요. 유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계신가요? 네, 여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80이시죠? 폐렴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 병원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근처 요양병원 주소 적어드렸어요. 지금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의사는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바로 이동하셔야 해요. 응급실 비용 먼저 결제하고 가세요. 유진은 휘청거리며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13만 원이었습니다. 유진은 카드를 꺼내 계산했어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비용을 내고 나니 잔액은 18,000원이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유진을 보고 손을 들어 흔드셨어요. 유진아. 유진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데는 돈이 엄청 든다. 나 그냥 집에 가자.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방법 찾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다. 유진은 할머니를 모시고 구급차를 다시 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또 확인했습니다. 18,000원.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입원 상담하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소 한 달 비용이 310만 원입니다.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추가로 나올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입소 비용은 선납하셔야 해요. 유진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유진의 통장에는 18,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분할은 안 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선납만 가능합니다. 유진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유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유진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더욱 넓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유진은 주방 의자에 걸린 할머니의 앞치마를 바라봤어요. 호떡 반죽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꼭 안고 또 울었어요. 유진은 할머니의 앞치마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쯤 되어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유진은 이 상자를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곤 했거든요. 상자 겉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자주 만졌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었죠.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늘 보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유진이 3살 때 찍은 사진에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쓰던 낡은 시계도 있었어요. 초침이 멈춘 채로요. 그리고 엄마가 손글씨로 쓴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상자 안을 천천히 뒤적였어요. 손끝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맨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유진은 그 봉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건네주셨던 것이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에만 써. 너무 힘들 때만. 유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이 상자 잘 간직해. 안에 봉투 하나 있는데 정말 힘들 때만 열어봐. 엄마가 마지막 남긴 거야. 그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엄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유진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봉투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볼 때마다 궁금하긴 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지만 엄마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했을 때도 아르바이트비로 라면만 먹으며 버틸 때도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 때도 유진은 이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나 더 버틸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그 긴 시간 동안 엄마의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요양병원에서는 310만 원을 선납하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통장에는 18,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 할머니 살려야 해.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꺼내보니 금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 빛났어요. 유진은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삼정의료재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VIP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지? 삼정의료재단.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삼정의료재단. 화면에 뜬 설명을 보고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전국의 병원과 요양병원을 여러 곳 운영하는 큰 재단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갔던 요양병원도 이 재단 소속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던 엄마가 왜 이런 카드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도 그날 먹을 것조차 빠듯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VIP 카드라니. 유진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걸로 할머니를? 그날 밤 유진은 카드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카드가 정말 쓸 수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유진은 옷장을 열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유진은 창밖을 보며 호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은 창구 앞에 섰어요.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로 할머니 입원비 내려고요. 창구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카드를 들어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거 골드 VIP 카드 아니에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짜네, 저거. 일반인은 못 받는 카드인데. 재단 이사급은 돼야 받는 거 아냐?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지, 저거? 훔친 거 아냐?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이 카드를 집어들고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이 카드 어디서 났어요? 유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직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유품이요? 이런 카드가 유품이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일부러 천천히 카드를 받았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유진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뭐래, 저애. 카드 훔친 거 아냐? 요즘 젊은 애들 뻔뻔하네. 유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구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이상하면 경찰 불러야 돼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유진은 창구 앞에 서서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어요.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행정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유진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삑. 승인 완료. 순간 행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창구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진짜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창구 직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직원이 그 화면을 보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회장님 전용 카드잖아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행정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 급히 원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유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구 직원이 유진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잠시만 저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말투가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대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뒤돌아보니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원장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원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뒤따라 행정실장과 간호과장도 나왔어요. 셋 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창구로 달려가더니 직원에게 뭔가 물었어요. 직원이 유진 쪽을 가리켰습니다. 원장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유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카드 사용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원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원장이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선납하라며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원장은 다시 행정실장과 함께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VIP 병실을 준비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급히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남긴 카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나요? 아까까지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행정실장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 VIP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VIP 병실이요? 입원비는요? 실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두 처리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은 실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10만 원을 선납하라던 곳이 갑자기 VIP 병실을 준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아까와 달리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장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유진을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유진아, 여긴 어디냐?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이에요. 이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 좋은 병실이라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좋은 데가 다 어디 있노? 돈이 얼마나 드는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의 손을 꼭 쥐셨어요. 고생이 많다. 유진은 할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어요. 이 카드 한 장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요양병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병실에서 밤을 보냈거든요. 침대 옆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숨소리조차 약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고른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이상하게 술렁거렸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지나가던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침부터 원장님이 비상이래요.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평소엔 텅 비어있던 주차장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였어요.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5대, 6대, 7대. 주차장 입구부터 건물 앞까지 검은 차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황급히 벽 쪽으로 비켰어요. 청소 직원들도 걸레를 들고 멈춰 섰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은 복도 양쪽에 일렬로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복도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정장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자세 바로 하세요. 회장님 오십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행정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복도로 나왔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없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원장과 행정실장도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회장 일행은 복도를 지나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태준 회장님 맞지? 삼정의료재단 회장님이시잖아. 여기 직접 오신 건 처음이야. 무슨 일로 오셨대? 유진은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회장, 삼정의료재단 회장. 유진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긴 카드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 자신이 카드를 쓴 후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자신 때문에 회장이 온 걸까요?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복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행정실장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행정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급히 걸어갔어요. 행정실장은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과 함께 나왔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진을 발견했어요. 행정실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유진을 가리키며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어제 골드카드 쓰신 분 아닌가? 간호사가 유진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실장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원장실로 가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당황했어요. 저요? 왜요? 행정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골드카드 사용자를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이 자신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유진은 어제 카드를 쓴 게 잘못된 건지 두려워졌어요. 혹시 훔친 카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경찰을 부른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진은 행정실장을 따라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행정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태준 회장과 마주쳤어요.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큰 책장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이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것도 모른 채 유진만 쳐다봤어요. 서연아. 회장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연이라니. 그건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아니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정신을 차리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닮았구나. 정말 똑같이 닮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회장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저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없어. 회장은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지? 회장이 물었어요. 책상 위에는 유진이 어제 사용했던 금색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유품이에요. 회장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 유품이라고.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지? 이서연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이 뒤로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이걸. 회장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내 손녀란 말이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손녀라고요? 이 회장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유진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이었어. 내 하나뿐인 딸. 유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사진을 붙잡았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딸을 내쫓았어.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반대했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그 남자는 회사원이었거든. 유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서연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겼지. 나는 화가 났어.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딸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찾았어. 하지만 못 찾았어. 유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엄마 사진을 찾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횡령 혐의였대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횡령? 네. 아빠는 억울하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옥에서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지? 김태수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유진이 황급히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말했어요. 김태수.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구나. 회장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 부하 중에 장용철이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증거를 가져왔지. 내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걸 믿어버렸어. 딸의 남자친구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내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회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나와 인연을 끊었지. 나는 딸을 잃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딸과 사위를 죽였구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렸어. 그게 내 잘못이야.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부모님한테 정말 미안해.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유진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넌 누가 키웠지? 서연이 혼자 널 키웠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말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말순 할머니? 회장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호떡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엄마하고 친하셨대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맡아 키워주셨어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나? 여기 병원에 계세요. 3층 병실에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뵈러 가야겠다. 내 손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유진은 회장을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경호원들이 뒤따랐어요. 원장과 행정실장도 함께 걸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유진아, 어디 갔다 오노?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회장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신교? 회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깊은 절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원장과 행정실장이 놀라 입을 벌렸어요. 삼정의료재단 회장이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제 손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세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유진이 외할아버지라고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0년을 찾았습니다. 제 딸을 찾았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녀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 아버지시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혼자 유진이 키웠어요.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생선 손질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유진이 15살 때 돌아가셨지요.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한 번도 아버지 원망하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팔자련이 하고 살았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요. 제 잘못입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게 제 죄입니다. 할머니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유진이라도 잘 돌봐주십시오.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손녀한테 잘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이제 내 가족 찾았구나.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됐다. 할매는 이제 마음 놓겠다. 회장이 할머니께 다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할머님 병원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 손녀를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나 좀 따라올래? 어디요? 할 일이 있어. 유진은 회장을 따라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거라. 회장의 말에 유진은 차에 올라탔어요. 회장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본사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높은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삼정의료재단 본사였어요.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회장을 보고 인사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버튼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장용철 당장 불러.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회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장용철 부이사장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장용철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장용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용철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김태수란 사람 기억하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용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횡령했다는 증거 자니가 가져왔지? 장용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그때 증거야. 장용철이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서류 필체, 누구 거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장용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필체 아닌가?
장용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장용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손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땀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그게... 장용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사실대로 말해. 이 서류 누가 만들었나?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용철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건 필적 감정받았어. 자네 글씨야.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였어요. 장용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95% 일치. 자니가 이 서류를 만든 거야. 회장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유진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답해. 김태수 씨한테 횡령 누명을 씌운 게 자네야? 장용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장용철 앞으로 걸어갔어요. 왜 그랬나? 장용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어요. 그래서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씨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장용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장용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자네 때문에 사람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어. 내 딸도 잃었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난 자네를 믿었어. 자네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했지. 장용철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야. 회장이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한테 해야 할 말이지. 장용철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장용철이 유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장, 이사회 소집해. 지금 당장. 1시간 후 이사회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앞에 섰습니다. 장용철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어요.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란 직원이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누명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장용철 부이사장입니다. 회장이 장용철을 가리켰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횡령 서류는 장용철이 만든 것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김태수 씨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겁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제 사위였어요. 이사들이 놀라 서로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딸을 의절했습니다.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장용철의 말을 믿고 사위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결과 딸도 잃었고 사위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녀가 고아로 살았습니다. 회장이 장용철을 바라봤습니다. 장용철 부이사장, 오늘 즉시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장용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자니가 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어. 경호원들이 장용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장용철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할 게 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이사들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저희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유진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도 유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은 유진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진과 회장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오이소. 일 잘 보고 왔나? 회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님, 다 해결됐습니다. 유진이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넘겼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유진아, 잘 됐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좋아하시겠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건강 회복하셔야 합니다. 유진이랑 저랑 모시고 살아야죠.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이소. 나는 시장 사람이라. 아닙니다. 제 손녀를 키워주신 분이니 제가 모셔야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회복이 아주 빠르세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폐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일주일 후엔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병원에 와서 할머니를 뵀어요. 유진도 병실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우리 정식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네가 정말 내 손녀인지 확인하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이 재빨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 난 네가 내 손녀인 거 믿어.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 유산 문제도 있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긴급으로 결과를 요청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실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친손녀 관계 확정. 회장이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도 함께 울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해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회장이 준비한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차는 서울 강남의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큰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집을 쳐다봤어요. 여기가 어딘교? 제 집입니다. 이제 할머님과 유진이 살 곳이에요. 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가사 도우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방은 1층에 마련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니까요. 회장이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너무 좋구만. 하지만 이런 데서 살기엔 나는.
회장이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님, 제발 받아주세요. 제 딸을 키워주신 은혜, 제 손녀를 지켜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의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는 새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옷장도 있었고 화장대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 사진을 놓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금색 카드도 함께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넓은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회장, 할머니, 유진.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회장이 할머니께 반찬을 권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이제 학교 다녀야지. 대학 가고 싶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고 싶어요. 그럼 내년에 입학하자. 준비 도와줄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 인생 펴는 거다. 유진은 할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봤어요. 두 분 모두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유진은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남긴 금색 카드 한 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금색 카드 한 장이 저를 구해줬어요. 아빠 누명도 벗겼고 외할아버지도 만났어요. 할머니도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유진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색 카드 한 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버려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유진은 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어요. 외할아버지, 엄마 묘소에 가고 싶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가야지. 나도 가야 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모시고 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서연이를 함께 키운 분이니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준비한 하얀 국화 다발이 뒷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30송이가 넘었습니다. 유진은 엄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도 함께 준비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유진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뒤따랐습니다. 할머니도 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걸었어요. 언덕 중간쯤에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에요.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리고 작은 글씨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이 비석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았어. 내가 너를 버렸지. 그게 아빠 잘못이야. 할머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 앞 흙을 쓸어냈어요. 서연아, 나 할매다. 유진이 잘 컸다. 네가 남긴 카드 덕분에 외할아버지도 만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진은 꽃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진이요. 유진이 주머니에서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엄마가 남긴 이 카드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외할아버지 만났고 아빠 누명도 벗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국화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마주보고 섰어요. 서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유진이 잘 키울게. 네가 못 누린 것들 다 누리게 해줄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김태수 씨 누명도 벗겼어.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셔. 할머니가 회장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유진이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신다. 할매도 함께 있을 거고. 유진도 일어나 비석 앞에 섰어요. 엄마, 저 이제 대학 갈 거예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기 묘소 정리 좀 해주게. 비석도 새로 만들고 주변도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옆자리 하나 더 준비해. 유진이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 묻혀야지. 딸 옆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회장이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오래 살 거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와 함께했던 시장 시절을 생각했어요. 유진은 엄마 품에 안겼던 어린 시절을 그려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아. 회장이 유진을 불렀어요. 내 외할아버지. 내일부터 학원 다니자. 대학 준비해야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배워. 면허 따야 해.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운전이요? 그래, 차도 한 대 사줄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다. 유진은 두 분을 번갈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가 남긴 금색 카드 한 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유진을 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유진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금색 카드는 책상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평생 그 카드를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카드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함께요. 이제 두 분 모두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한 누명도 벗었고 딸도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유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가꾸셨어요. 회장이 정성껏 모셨거든요. 주말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유진은 방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색 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유진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카드를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회장과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회장이 유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봐. 유진이 옆에 앉았어요.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유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금색 카드 한 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버려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약속이었습니다. 아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열쇠였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희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엄마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던 엄마.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하며 카드를 남겨주신 엄마. 이제 엄마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아빠와 함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유진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 두 분이 유진의 가족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금색 카드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진이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20살 유진이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엄마의 유품 상자에서 꺼낸 금색 카드 한 장. 그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집에서 쫓겨난 엄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양병원 행정실에서 도둑 취급을 받던 유진. 하지만 그 카드는 승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겼으며 할머니께 편안한 삶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 엄마는 가난했지만 딸을 위해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카드는 돈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이걸로 살아남아라. 엄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다는 것. 20년을 헤어져 지냈지만 결국 할아버지와 손녀는 만났습니다. 미워했던 시간보다 그리워했던 시간이 더 길었고 후회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 아버지의 누명은 10년이 지나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인생은 언젠가 무너지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결국 명예를 되찾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엄마가 유진에게 남긴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분명 누군가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카드일 수도, 편지일 수도, 아니면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유진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색 카드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